업무방법서가 이제 올해 3월경에 새로 나와가지고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업무방법서에서 좋은 점이라면 이 세 가지 장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면 어려운 부분이고, 암기가 쓸데없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생략이 돼버려서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하나를 봤을 때 기존에 그 많은 암기량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사실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암기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완전 쓸데없이 암기하는 부분은 조금 빼고 하겠다. 그렇게 업무에 많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암기는 조금 이제 지양하겠다라는 어떤 저는 스탠스로 보여지고요. 오늘 저랑 편하게 한번 여기 통칙 부분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오늘 저랑 여기 보실 부분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한 문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5점짜리로 나올 거예요. 5점짜리로. 기존에는 이제 중요 키워드 여기 뭐 가로 넣기, 빈칸 넣기 이런 걸로 나왔었는데, 시험 난이도가 올해 좀 어려워진다는 걸 조금 감안한다면 서술로 나올 수도 있어요. 5점짜리인데 서술이야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좀 그냥 편안하게 보실게요.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신계약 인수 절차 그리고 계약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농업 재해보험법, 보험법률, 감독 규정, 회사 내교, 금융감독원에서 정하는 사항, 이 외에는 이 5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외에는 이 업무 방법에 의한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해 이게 시험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단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품목별 업무 매뉴얼에 따른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과 같다. 계약자, 가입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자는 농업인 및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서 문제 낸다 그러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좀 키워드 이렇게 빈칸 가로넣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자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뭐 서술하시오, 쓰시오. 그럼 요 두 개 2 해가지고 이거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한다. 이하 증권이라 한다. 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증권이죠. 보험의 목적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또는 나무,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물 및 농작물. 여기가 아직도 안 바뀌었는데 농작물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데요. 끊어서 봐야 돼요. 농작물, 그죠? 그리고 나무, 그리고 시설,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부대시설 및 그 시설, 작물, 그 농작물이에요. 시설에서 작물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농작물, 나무,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그리고 그거 농작물이에요. 시설, 작물에서 그 재배하는 그 농작물이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100이면 거의 그러니까 과반 이상은 그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보험 모집 농협 보험 판매 사무소는 NH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그 농작물 재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풍목농협을 말한다. 모집 종사자는 통칭 여기 회사라고 할게요. 이 농협 선보 하고 재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풍목농협에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임직원 그리고 보험 설계사를 말한다. 모집 종사자에 대해서 쓰시오. 서술하시오. 이렇게도 나올까요? 전 예상만 해봅니다. 그냥 가수원이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뭐 여기 필지 가로치고 뭐 하나의 경작지 이렇게 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왠지 느낌이 서술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란 회사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자기 부담 비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1이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피해율이 100%라는 얘기예요. 그죠? 보험 가액이란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한다. 보험 가액. 그러니까 그 보험 가액이 1억 원짜리면은 예를 들어서 손해가 발생해도 뭐 2억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1억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자기부담 비율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 가액 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품목별로 그러니까 뭐 10%짜리 15%, 20%, 30%, 40% 이렇게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데 막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자기 부담 비율이 낮은 것들은 어떤 요건들이 또 좀 있어요. 자기 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연복리단이란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법을 말한다.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이란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서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급의 환급, 보험료의 환급,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보험기간이란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영업일이란 회사가 영업 중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뺀다는 말이죠. 표준 수확량이란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재배 환경, 비배 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을 말한다. 재배 환경, 비배 관리, 재배 방식. 그죠? 평년 수확량이란 가입 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과수원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말하며 평년 수확량의 산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가 작성한 품목별 업무 매뉴얼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딱 봤을 때는 아 이게 평년 수확량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막상 쓰라고 그러면은 쓰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2차 시험에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선택형으로 만약에 문제를 내면 뭐 한두 번만 읽어봐도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가입 수확량이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을 말한다. 가입 가격이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kg당 가격.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의 일주당 가격을 말한다. 예전에는 뭐 포도나무는 주당 얼마 뭐 이런 것들이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미보상 감수량이나 보상하는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만약에 이제 서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굳이 그대로 여기 업무방법서에 나온 대로 써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의미만 비슷하면 맞았다고 해주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업무방법서에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인데요.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 시험을 잘 아는 사람이 채점을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5회 때인가 6회 때인가 한번 5회 때인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주 모르는 사람이 해가지고 같은 그 내용인데 뭐 업무방법서는 조금 글자가 틀렸다고 해서 뭐 답이 점수가 많이 깎이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데 뭐 후에는 그게 다 조정이 됐다는데 뭐 굳이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은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뭐 그때 가서 토시 좀 몇 개 틀리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뒤에 이제 15점짜리 이런 거 채점을 할 때 영향을 조금 미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얘는 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썼네 앞에서 그런 5점짜리에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넘어가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는 그렇습니다. 일단 꽃눈이란 식물에서 꽃이 될 눈을 말한다. 암술과 수술이 성장할 때까지 턱이나 화관에 의해 보호된다. 꽃눈 분화란 영양조건, 기온,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등 필요 조건이 닫혀서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를 말한다. 이것도 갑자기 영양조건, 기온, 아니 기간, 기온, 일조 시간 이거를 가르쳐서 쓰라고 그러면 또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또 마침 4개네. 꽃눈 분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꽃눈 분화기는 과선에서 꽃눈 분화가 50% 정도 진행된 때를 말한다. 신초발화란 신초가 3가지를 말하죠. 신초가 1에서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을 말한다. 신초발화. 그리고 신초발화기는 가선에서 전체 신초가 50% 정도 발한 시점을 말한다. 개화기란 꽃이 피는 시기를 말하며 작물의 생물조사에서 개화기는 꽃이 얘는 40%예요. 얘만 40%예요. 50% 앞에 40% 정도 핀 날의 시점을 말한다. 수확기란 가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이요. 평년 착과량이란 가입 수확량 산정, 착과량, 저가 전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 수확량 산정이나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으로 가수원의 과거 저가 후 착과량 조사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저가 후 착과수란 통상적인 저가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를 말한다. 통상적인 저가랑 자연낙과 종료 시점. 네. 이게 이 과목도 그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뭐 크게 겹치는 건 없는데 하여튼 이 과목도 그 용어에서 꼭 한 문제 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